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옷차림일까요? 말투일까요? 아니면 지갑 속 카드의 색깔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빠르게 누군가를 단정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골목, 재개발 소문만 무성한 그곳에 작은 김치찌개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인은 62의 윤재,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국자를 든 지 벌써 3년째였죠. 그의 가게 문턱을 어느 날 허름한 구두 한 켤레가 넘었습니다. 낡은 외투, 구겨진 바지, 그리고 밑창이 닳아 해진 검은 구두. 사람들은 그 노인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그가 이 골목 건물 절반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낡은 구두에 담긴 깊은 뜻을 말이에요. 마지막 순간 봉투 하나와 편지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국물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리고 말 한마디가 인생을 돌린 이야기.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들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윤재, 62입니다. 서울 변두리 골목에서 김치찌개 집을 하고 있어요. 아내를 먼저 보낸 뒤로 혼자 국자를 들고 있죠.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가을이 끝나가는 골목은 늘 쓸쓸했습니다. 낙엽이 모퉁이마다 쌓이고 저녁 6시면 어김없이 성당 종소리가 울렸죠. 제 가게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김치찌개, 김이 골목 안쪽까지 번져나갔어요. 그 냄새가 따라오면 사람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달랐어요. 단골들이 하나씩 떠났고 빈 가게들이 늘어났죠. 재개발 소문이 돌면서 사람들 마음이 먼저 떠나버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출은 떨어지고 임대료는 오르고 손님은 줄고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그래도 국물은 시키지 마. 아내는 늘 그랬어요. 장사가 안 돼도 손님이 없어도 국물만은 뜨겁게 끓여두라고. 국물이 식으면 마음도 식는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촛불을 지폈습니다. 고춧가루 냄새, 된장 냄새, 마늘 타는 냄새.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수진이가 앞치마를 매만지며 들어왔습니다. 34, 생활력 하나만큼은 강한 아이였죠. 하지만 요즘 표정이 어두웠어요. 말수도 줄었고요. 사장님, 오늘도 단골 2팀 취소래요. 그래, 괜찮아. 괜찮을 리 없었죠. 하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람 사는 냄새는 남아있지만 다들 마음이 먼저 떠난 골목이었습니다. 맞은편 퓨전식당 최 사장은 인플루언서 찍느라 정신없었고 모퉁이 분식집은 공실 딱지가 붙었어요. 저만 여전히 국자를 들고 있었죠. 그날 오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낡은 구두가 제 문턱을 넘었어요. 처음엔 등만 보였습니다. 허름한 외투, 구겨진 회색 바지, 그리고 밑창이 거의 다 닳아버린 검은 구두.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흔들리진 않았어요. 70 후반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먼저 인사했죠. 노인은 고개만 가볍게 끄덕이고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손등엔 검버섯이 있었고 손톱은 깨끗하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뭔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어요. 뭐 드릴까요? 김치찌개 하나.
반찬은 적게, 국물은 뜨겁게,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억양도 없었고 과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필요한 말만 했죠. 수진이가 국을 끓이는 동안 노인은 가만히 창밖을 봤습니다. 맞은편 퓨전식당에선 젊은 손님들이 사진 찍느라 웃고 떠들었어요. 최 사장은 조명 각도를 조절하며 분주했죠. 화려했어요. 저희 가게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국이 나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고 두부가 보글보글 끓었어요. 노인은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떴습니다. 천천히 씹었고 천천히 삼켰어요.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숟가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였어요. 노인이 영수증 뒷면에 작은 글씨로 뭔가를 적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했어요. 국물, 사람 살린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팁은 없었어요. 그냥 영수증만 테이블 위에 놓고 일어났죠. 잘 먹었습니다. 노인이 나가는 걸 수진이도 봤어요. 그리고 창밖으로 보니 맞은편 최 사장이 비웃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구두 좀 보라는 듯이요. 저는 영수증을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저 구두 어쩐지 익숙했습니다. 점심 피크 시간은 전쟁터였습니다. 손님이 몰리면 수진이와 저는 말도 없이 움직였어요. 국자, 앞치마, 그릇, 리필. 손이 먼저 움직였죠. 그런데 맞은편 퓨전식당은 달랐어요. 최 사장은 손님을 고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오면 특별 메뉴를 내주고 SNS에 태그하라고 부탁했죠. 사진 찍기 좋은 조명, 예쁜 접시, 화려한 플레이팅. 그게 요즘 장사였어요. 그날도 최 사장 가게는 북적였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핸드폰을 들고 음식을 찍었고 최 사장은 웃으며 포즈를 취해줬어요. 그러다 문이 열렸습니다. 낡은 구두가 다시 나타났어요. 노인이었습니다. 어제 제 가게에 왔던 그 사람. 허름한 외투 차림 그대로 최 사장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죠. 저는 설거지하다 말고 창밖을 봤습니다. 수진이도 고개를 돌렸어요. 최 사장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직원에게 뭐라고 속삭였어요. 직원이 노인에게 다가갔고 짧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어요. 자리가 없다는 핑계였을 거예요. 하지만 가게 안은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저도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물수건을 빨았죠. 손끝에 뜨거운 물기가 스며들었어요. 그날 저녁 설거지를 끝내고 빈 접시를 싸는데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접시 무게가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것이었죠. 골목 끝에서 가로등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불어왔고 낙엽이 한 줌 날아갔어요. 저는 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구두 왜 자꾸 눈에 밟히는 걸까? 이 골목엔 보이지 않는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체면이었어요. 옷차림이 초라하면 대접도 초라해졌고 돈 냄새가 나면 웃음도 달라졌죠.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먼저 판단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다만 아내가 남긴 말 때문에 조금 달랐죠. 손님은 손님이야. 구두가 낡았든 옷이 해졌든. 그래서 저는 누가 오든 국물을
뜨겁게 끓여뒀습니다. 리필도 먼저 물었고 반찬도 넉넉히 줬어요. 그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며칠 뒤 노인이 또 왔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메뉴였어요. 반찬은 적게, 국물은 뜨겁게. 이번엔 제가 직접 국을 끓였습니다.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고 두부도 두툼하게 썰었어요.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작은 리듬을 만들었죠. 노인은 또 천천히 먹었습니다. 숟가락을 놓을 때마다 그릇이 가볍게 부딪혔고 김이 얼굴을 감쌌어요. 그 모습이 묘하게 편안해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노인이 입을 열었어요. 국물이 사람을 돌린다네. 첫 대사였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됐습니다. 노인이 일어서며 바닥에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떨어졌어요. 낡은 구두 밑창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걸 주었죠. 종이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손글씨였고 약간 떨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조심.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 종이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영수증 옆에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 할아버지 뭐 하시는 분일까요? 글쎄, 그냥 손님 아닐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궁금했습니다. 저 구두, 저 말투, 저 눈빛, 뭔가 평범하지 않았어요. 닷새째 되던 날 노인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비가 내렸어요. 가랑비였지만 옷은 다 젖었고 구두도 물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비 많이 맞으셨네요. 수진이가 마른 수건을 건넸어요. 노인은 고맙다는 말 없이 받았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메뉴였어요. 김치찌개, 반찬 적게, 국물 뜨겁게. 저는 국을 더 오래 끓였습니다. 비 오는 날엔 국물이 더 뜨거워야 했거든요. 노인이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또 영수증 뒷면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이번엔 글씨가 더 떨렸어요. 손에 힘이 덜 들어간 것 같았죠. 이 골목엔 아직 사람이 산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말이 위로처럼 느껴졌거든요. 노인이 나간 뒤 수진이가 테이블을 닦다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분 눈빛이 좋아요. 그래? 네. 뭔가 사람을 보는 눈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느꼈습니다. 그 노인은 음식만 본 게 아니었어요. 저희를 봤죠. 국물 온도, 반찬 정성, 말투 하나하나를요. 그날 저녁 맞은편 퓨전 식당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배달기사가 늦었다고 최 사장이 소리를 질렀어요. 시간이 곧 돈이라고, 프로 정신이 없다고. 배달기사는 고개를 숙인 채 사과했죠. 숨이 가빠 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낡은 구두가 최 사장 가게 앞을 지나갔어요. 노인이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배달기사에게 다가갔죠. 그리고 자기 물컵을 건넸어요. 배달기사가 놀란 표정으로 받아 마셨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장면을 창밖에서 봤습니다. 수진이도 봤고요. 사장님, 저분, 보통 분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뭐라 말할 순 없었죠. 그냥 가슴 한쪽이 먹먹해질 뿐이었어요. 비가 그친 뒤 골목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손님이 확 줄었어요.
날씨 탓도 있었지만 사람들 마음이 이미 떠났기 때문이었죠. 재개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돌았고 임대료 독촉 문자도 하나둘 날아왔습니다. 저도 받았어요. 밀린 임대료 납부 요청. 한 달 유예. 그 뒤론 계약 종료. 휴대폰을 꺼두고 싶었지만 그럴 순 없었죠. 수진이 월급도 줘야 했고 재료비도 나가야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최 사장이 가게 앞을 지나가다 말을 걸었습니다. 윤 사장님, 이제 정리하실 때 되신 거 아니에요? 말투는 가벼웠지만 속내는 달랐어요. 빈정거리는 거였죠. 아직은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손님도 없는데, 저희도 요즘 힘든데 사장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고 돌아섰죠. 하지만 속은 쓰렸어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여보, 끝까지 해봐. 국물 맛은 변하지 않잖아. 그날 밤 노인이 또 왔습니다. 비에 젖은 구두를 현관에서 벗고 천천히 들어왔어요. 자리에 앉아 구두를 말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밑창이 다 닳아서 물기가 스며들었을 거예요. 오늘은 국물 좀 더 드릴까요? 고맙네. 말은 짧았지만 눈빛은 깊었습니다. 저는 국을 한 그릇 더 끓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랐고 노인은 그걸 천천히 마셨죠. 그날 밤 노인이 나간 뒤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내일 건물주 실사 나옵니다. 준비 바랍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건물주 실사라니.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죠.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앞에서 무너질 순 없었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골목이 유난히 조용했어요. 손님도 없었고 바람만 불었죠. 그때 맞은편 퓨전식당 앞에 노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낡은 구두, 허름한 외투 그대로였어요. 최 사장 가게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최 사장은 이번에도 노골적이었어요. 직원에게 뭐라고 속삭이더니 노인을 외면했죠. 자리가 없다는 핑계였을 거예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화내지도 따지지도 않았죠.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양복 입은 사람들이 걸어 들어왔어요. 서너 명쯤 됐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중개인처럼 보였고 법무팀 같기도 했어요. 그들이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그 한마디가 골목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회장님, 최 사장이 굳었습니다. 인플루언서도 고개를 들었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멈췄죠. 저도 국자를 든 채 멈췄어요. 노인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들이 노인을 중심으로 둘러섰고 골목을 천천히 걸었어요. 수진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분이 회장님?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의 눈빛이 소리 없이 바뀌었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들이 골목을 돌며 건물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보고했어요. 저는 설거지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죠. 회장님, 이 거리 건물 12채 중 7채가 저희 소유입니다. 임대계약 갱신거는 다음 주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개발 관련해선
구청과 협의 중입니다. 저는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 골목 절반이 저 노인 소유라는 말이었습니다. 임대료도 재계약도 모두 그의 손에 달려 있었죠. 최 사장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까 노인을 문전박대한 게 떠올랐겠죠. 직원들도 당황한 표정이었고 인플루언서는 슬쩍 자리를 피했습니다. 노인은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낡은 구두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그리고 저희 가게 앞에 멈췄죠. 문이 열렸습니다. 국물 한 그릇 더 먹어도 될까? 저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노인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들은 밖에서 기다렸어요. 저는 국을 끓였고 수진이는 물컵을 준비했죠. 국이 나왔습니다. 노인은 한 숟가락 떠서 천천히 마셨어요. 김이 얼굴을 감쌌고 눈을 감았습니다. 국물 맛은 사람 맛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식사를 마친 노인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서류 봉투였어요. 그걸 제 앞에 놓았죠. 읽어보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고 안에 편지와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부터 읽었습니다. 편지는 손글씨였습니다. 떨리는 글씨였지만 또박또박 정성스러웠어요. 윤재 사장님께 나는 박성근입니다. 이 골목에서 젊은 시절을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작은 구멍 가게를 열었고 손님 한 분 한 분께 인사하며 살았죠. 그때 신었던 구두가 이 검은 구두입니다. 밑창이 다 닳도록 골목을 뛰어다녔어요. 세월이 흘러 건물을 사게 됐고 사업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초심은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구두를 다시 신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사장님은 저를 손님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국물을 뜨겁게 끓여주셨고 리필도 먼저 물어주셨죠. 말은 적었지만 그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골목엔 아직 사람이 삽니다. 그 중심에 사장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수진 씨에게도 한마디 전하고 싶습니다. 그대는 이미 누군가의 버팀목입니다. 지친 얼굴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사람, 그게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봉투 안에 서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저는 손이 떨려서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이가 옆에서 눈물을 닦았어요. 사장님, 저도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서류를 꺼냈어요. 임대료 조정 및 보수 지원 약정서.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임대료 3년 동결, 가게 보수비 지원, 그리고 재계약 우선권. 조건은 하나뿐이었어요. 광고보다 사람이 먼저.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국물 덕분에 오늘도 살았네. 그리고 천천히 나갔습니다. 낡은 구두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다음 날부터 골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성근 회장의 조건은 명확했어요. 한 달 동안 광고보다 사람이 먼저 원칙을 지키는 가게들에게 임대료 혜택을 주겠다는 거였죠. 처음엔 다들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어요. 최 사장도 달라졌습니다. 인플루언서 손님에게만 웃던 얼굴이 배달기사에게도 향했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고 고생 많으세요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골목 안쪽 분식집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떡볶이 국물을 더 진하게 끓이기 시작했고 단골들이 하나둘 돌아왔어요. 저희 가게는 여전히 같았습니다. 국물을 뜨겁게 끓이고 손님을 먼저 챙겼죠. 다만 이젠 마음이 가벼웠어요. 임대료 걱정이 사라지니 국자를 드는 손도 편해졌습니다. 단골들이 다시 모였어요. 사장님, 국물 맛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누군가 말했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원래 이 맛이었어요. 마음이 편해지니 그렇게 느껴지는 거겠죠. 수진이도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웃고 농담도 주고받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성근 회장이 다시 왔을 때였어요. 걸음걸이가 전보다 느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손이 약간 떨렸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국물 많이 드릴까요? 그래 주게. 자리에 앉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고르더니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저는 국을 정성껏 끓였습니다. 고춧가루도 조금 더 넣고 김치도 잘 익은 걸로 골랐죠.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노인이 한 숟가락 떠서 마셨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역시 이 맛이야.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놓을 때 그릇이 덜컥거렸고 국물이 약간 흘렀어요. 수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이도 느낀 거죠. 뭔가 달랐어요. 초겨울 첫눈이 내렸습니다. 골목 끝까지 하얗게 쌓였고 저녁 종소리가 울렸어요. 그날도 박성근 회장이 왔습니다. 이번엔 걸음이 더 느렸습니다. 문을 열 때 손잡이를 2번 잡았고 자리에 앉을 때도 한참이 걸렸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네. 그냥 추운 날엔 몸이 좀 무거워서. 저는 국을 더 뜨겁게 끓였습니다. 김이 많이 오르도록 불을 세게 올렸고 두부도 많이 넣었어요. 국물 한 그릇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해 보였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먹었어요. 숟가락을 들 때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김이 얼굴을 감쌌고 눈빛은 깊어졌어요. 국물 덕분에 몇 번이나 살아났네. 그 말이 왠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못했어요. 그냥 물컵을 다시 채워드렸죠. 식사를 마친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평소보다 천천히 일어났고 허리도 조금 굽어 보였어요.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현관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낡은 구두를 벗었어요. 이거 여기 두고 가도 될까? 예. 구두를요? 응. 이젠 더 이상 신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이별 인사 같은 느낌이었죠. 회장님, 고맙네. 사장님 덕분에 사람을 다시 믿게 됐어. 노인이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눈이 내리는 골목 끝으로 사라졌어요. 낡은 구두만 현관에 남았습니다. 수진이가 구두를 들고 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가게 구석에 놓아둬. 잘 보이는 곳에.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고 골목은 고요했어요. 낡은 구두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왔습니다. 박성근 회장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어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척도 드물었어요. 대신 골목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저와 수진이, 최 사장과 직원들, 분식집 아주머니, 배달기사까지 다들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정사진 속 박성근 회장은 낡은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깊었습니다. 그날 오후 법무팀에서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집은 남아야 한다. 유언은 간단했습니다. 윤재의 김치찌개집과 수진에게 공동 운영 권한을 주고 향후 10년간 임대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조건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국물을 시키지 말 것. 저는 유언장을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이도 울었고 최 사장도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고맙습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골목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서로에게 조금 더 따뜻해졌고 말 한마디에 정성이 담겼습니다. 최 사장은 더 이상 손님을 고르지 않았어요. 배달기사에게 먼저 인사했고 허름한 손님에게도 웃으며 자리를 권했죠. 분식집 아주머니는 국물을 더 진하게 끓였고 단골들이 늘어났습니다. 저희 가게는 여전히 똑같았어요. 국물을 뜨겁게 끓이고 손님을 먼저 챙겼죠. 다만 이젠 낡은 구두가 가게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손님 한 분이 물었어요. 사장님, 저 구두는 뭐예요? 초심을 잃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 말을 하며 저는 다시 한번 국자를 들었습니다. 김치찌개 김이 모락모락 올랐고 골목에 퍼져나갔어요. 가끔은 세상을 바꾸는 건 말이 아니라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한 그릇이었습니다. 초겨울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빛이 낡은 구두에 닿았고 그 순간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국물 맛은 사람 맛이지. 여러분, 저는 윤재입니다. 62이죠. 오늘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세상엔 참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화려한 사람, 조용한 사람,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 속으로 깊은 사람.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였어요. 박성근 회장님은 저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낡은 구두 한 켤레로 국물 한 그릇으로 말이죠. 여러분도 누군가를 만날 때 겉모습보다 마음을 먼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황혼극 장 7080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국물처럼 뜨겁고 마음처럼 포근한 하루요.